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정말 믿기 힘든 부동산 시장의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부촌이자 절대 무너지지 않을 철옹성으로 불리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시장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대폭락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당 1억 원은 기본이고 2억 원, 3억 원까지 갈 것이라며 호기롭게 외치던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 61평형이 그 주인공입니다. 재건축 기대감으로 끝없이 오를 것만 같았던 이 아파트는 최근 무려 128억 원이라는 엄청난 최고가를 기록하며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에 97억 원으로 뚝 떨어지더니 최근에는 87억 5천만 원짜리 매물까지 등장했습니다. 128억 원이던 아파트가 87억 원대가 된 것입니다. 무려 40억 원 이상이 단숨에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강남 한복판 가장 핵심 지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단순히 금리가 높아서일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강남, 서초, 송파를 비롯한 한강벨트의 초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은 그야말로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이들이 서둘러 수십억 원을 손해보면서까지 집을 던지고 있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상상을 초월하는 세금 폭탄이 지금 머리 위로 떨어지기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회와 정부가 움직이는 방향을 보면 가진 자들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겠다는 강력한 징벌적 세금 제도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고 파괴적인 것은 바로 종합부동산세의 방어막 역할을 하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아예 폐지해버리겠다는 법안이 상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세금을 깎아주던 마법의 비율이 영원히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이길래 강남 부자들이 이렇게 패닉에 빠져서 매물을 집어던지고 있는 것일까요? 128억 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이 왜 수십억 원을 포기하면서까지 지금 당장 팔지 못해 안달이 난 것일까요? 오늘은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 폐지가 가져올 끔찍한 파장과 앞으로 닥쳐올 부동산 시장의 거대한 폭풍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지금 시장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분명하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가장 큰 공포는 바로 세금입니다. 그 중에서도 종합부동산세 폭탄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 서울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서울 전체 평균으로 보면 약 18.7%가 올랐습니다.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입니다. 그런데 강남권과 한강 벨트 지역을 보면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강남구는 무려 26%가 올랐고 송파구 25%, 성동구 29%, 용산구 23%, 서초구 22% 등 주요 부촌 지역들은 모두 20%를 훌쩍 넘는 폭등세를 기록했습니다. 공시가격이 20% 넘게 올랐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 몇 개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공시가격 12억 원을 넘겨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가구가 무려 50만 가구로 급증했다는 뜻입니다. 평범하게 살던 사람들도 갑자기 종부세 대상자가 되면서 여보, 우리도 이제 종부세 내야 한대 라며 한숨을 쉬는 집들이 서울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급등만으로도 올해 보유세 부담은 작년보다 50% 이상 늘어날 것이 뻔한 상황입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부담인데 진짜 무서운 재앙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인 공정시장 가액 비율 폐지 법안 상정 소식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대한 세금을 낼 때 국가가 정해놓은 집값, 즉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하지만 세금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가격에서 일정 비율만큼을 무조건 깎아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액을 빼고 남은 과세 표준액이 10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60%입니다. 그러면 10억 원에 0.6을 곱해서 6억 원만 과세 표준으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4억 원치 세금을 그냥 투명하게 없애준 것이죠. 그런데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이 60% 할인 제도를 아예 없애버리자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할인율을 70%나 80%로 올리자는 것도 아닙니다. 아예 이 제도 자체를 법에서 삭제해버리자는 엄청난 법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60% 할인이 사라지니 과세 표준이 6억 원에서 순식간에 10억 원, 100%로 훌쩍 뛰어오르게 됩니다. 집값은 그대로인데 내야 할 세금의 기준이 거의 2배 가까이 폭등하는 것입니다. 과거 정부 시절 이 비율이 95%까지 올라갔을 때도 시장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이제는 아예 100%로 만들겠다는 셈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끔찍한 결과가 나올까요? 공시가격이 50억 원인 초고가 아파트 1세대 1주택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기본 공제 12억 원을 빼면 38억 원이 남습니다. 지금까지는 여기에 공정시장 가입 비율 60%를 곱해서 약 22억 8천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냈습니다. 종부세율 1.3% 구간에 해당하여 1년에 약 2,960만 원, 3천만 원 정도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율이 폐지되어 100%가 적용되면 과세 표준은 38억 원 그대로가 됩니다. 그러면 과세 구간도 올라가서 세율이 1.5%로 높아집니다. 결과적으로 내야 할 종합부동산세가 5,700만 원, 거의 6천만 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세금 관련 법령을 바꾸거나 세율 자체를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단순히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문구 하나를 삭제하는 것만으로 세금이 1년에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2배나 껑충 뛰게 되는 놀라운 마법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 3천만 원씩 늘어난다면 아무리 강남 부자라고 해도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 법안은 야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하여 발의했습니다. 국회의 의석수를 고려하면 이 강력한 징벌적 세금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게다가 과거 대선 후보의 부동산 정책 밑그림을 그렸던 핵심 전문가들조차 부동산 세제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이 공정시장 가입 비율 폐지에 강하게 힘을 싣고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투기 제로 목표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시가격 폭등으로 이미 세금 고지서가 무거워진 상황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 폐지라는 메가톤급 폭탄이 떨어지면 강남 3구나 한강벨트의 초고가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은 매년 어마어마한 돈을 세금으로 바쳐야만 합니다. 버티고 싶어도 버틸 수 없는 강제 매각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28억 원짜리 압구정 아파트가 40억 원이나 폭락한 상태로 시장에 던져지고 있는 진짜 배경입니다. 여러분, 세금 폭탄은 비단 공정시장 가액 비율 폐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정치권과 정부가 생각하는 징벌적 세금의 목표치는 일반인들의 상상을 아득히 초월합니다.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징벌적 보유세를 매기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과연 얼마일까요? 바로 25억 원입니다. 1세대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거주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집값이 25억 원을 넘어가면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하여 엄청난 세금을 때리겠다는 것입니다. 강남 3구인 강남 서초 송파는 물론이고 강동, 마포, 용산, 성동, 광진, 영등포, 동작, 양천구까지 이른바 한강벨트의 주요 아파트들은 30평대만 되어도 25억 원을 넘어가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이 아파트들이 모두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되어 세금 폭탄에 타겟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세금을 얼마나 내게 될까요? 과거 세금을 총괄하던 핵심 관계자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발언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50억 원짜리 주택에 대해서는 1년에 재산세만 5천만 원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무서운 점은 이 50억 원이라는 기준이 국가가 깎아주는 공시가격이 아니라 실제 거래되는 시세라는 점입니다. 집값이 50억 원이면 매년 1%인 5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만약 30억 원짜리 집에 살고 있다면 매년 3천만 원을 허공에 날려야 합니다. 1년에 3천만 원이면 한 달에 250만 원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의 월급에 맞먹는 돈을 단지 그 집에 살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매달 월세처럼 국가에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종부세 폭등에 이런 어마어마한 재산세율 인상까지 더해진다면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해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집을 팔지 않고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지옥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거대한 뇌관이 터졌습니다. 바로 법인 명의로 고가주택을 사들인 사람들에 대한 전면적인 세무조사입니다. 최근 국세청장이 직접 나서서 법인이 소유한 고가주택 2,600여 채를 전수조사하여 탈세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이 무려 1,600개가 넘고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가 2,630채에 달합니다. 이 아파트들의 공시가격 합계만 5조 4천억 원입니다. 평균 공시가격이 20억 원인데 시세로 따지면 25억 원에서 3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고가 아파트들입니다. 심지어 5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도 100채나 있고 100억 원이 넘는 아파트도 법인 이름으로 버젓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법인이 왜 이렇게 비싼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서류상으로는 사원용 주택, 즉 직원들의 사택이나 숙소로 쓴다고 신고를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100억 원짜리 강남 아파트를 직원들 숙소로 내어주는 회사가 대한민국에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이것은 뻔한 거짓말입니다. 실제로는 회사의 오너 일가 사주들이 법인의 돈으로 비싼 집을 사놓고 본인들이 들어가서 호화롭게 생활하면서 부동산 투기까지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제대로 된 임대업법인이 아니라면 이것은 명백한 탈세 행위이자 기업 자금을 횡령하는 범죄나 다름없습니다. 국세청은 이번에 칼을 아주 단단히 뽑았습니다. 법인이 보유한 고가주택을 하나하나 다 뒤져서 단 하나의 탈세 혐의라도 발견되면 단순한 세금 추징으로 끝내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해당 아파트를 소유한 법인 전체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로 전환해서 회사의 모든 장부와 자금 흐름을 탈탈 털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집 한 채 잘못 가지고 있다가 회사 전체가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치명적인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인들은 지금 패닉 상태입니다. 국세청의 칼날이 우리 회사를 향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고가 아파트를 시장에 던져버리기 위해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세금 폭탄 때문에 개인 다주택자들도 집을 팔려고 내놓고 있는데 엄청난 자금력을 자랑하던 법인들마저 매도 행렬에 가세하게 된 것입니다. 살 사람은 없는데 팔려는 물건만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최악의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끔찍한 공포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집값을 조금 떨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투기 제로, 즉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행위 자체를 완전히 뿌리 뽑고 부동산 공화국을 붕괴시키겠다는 엄청난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조만간 부동산 시장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버릴 핵폭탄급 규제가 터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입니다. 쉽게 말해 본인이 직접 들어가 살지 않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둔 사람들, 이른바 갭 투자를 한 사람들에 대해 은행 대출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갭 투자 목적의 신규 대출은 아예 금지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만기 연장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만기가 돌아오면 무조건 빌린 돈을 즉각 상환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장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까요? 강남에 20억 원, 30억 원짜리 아파트를 전세 끼고 샀던 갭 투자자들은 만기가 돌아오는 순간 은행에 수억 원, 수십억 원의 현금을 한 번에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융통할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은행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헐값에라도 금매로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수억 원을 손해보면서 매물을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감히 고가주택을 사려고 하겠습니까? 25억 원이 넘는 주택은 애초에 대출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법인들은 세무조사가 무서워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갭 투자자들은 자금줄이 막혀서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오직 현금을 수십억 원씩 쌓아둔 극소수의 현금 부자들만이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들마저도 매년 쏟아질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세금 폭탄이 두려워서 철저하게 지갑을 닫고 시장을 관망하고 있습니다. 살 사람은 완전히 사라지고 팔아야만 하는 벼랑 끝에 선 사람들만 넘쳐나는 시장. 이것이 바로 지금 강남 아파트 시장에 숨겨진 진짜 민낯입니다. 이 거대한 하락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법인들은 회사에 존폐를 걸고 손절매에 나서고 다주택자들은 세금 폭탄을 피해 탈출구를 찾고 있으며 갭 투자자들은 은행의 상환 독촉에 시달리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한 명의 투자자가 현금을 구하지 못해 집을 던지면 그 헐값 거래가 단지 전체의 새로운 시세가 되어버리고 은행은 그 추락한 시세를 기준으로 다른 주민들의 대출 한도까지 연쇄적으로 줄여버립니다. 철벽 같았던 강남의 집값 방어선이 곳곳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이 처참한 광경은 앞으로 부동산 역사의 가장 충격적인 붕괴 사태로 기록될 것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 시장의 공포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참혹한 가격 붕괴 현상은 결코 압구정동 어느 한 아파트 단지만의 특별한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수십억 원이 허공으로 증발해버리는 충격적인 상황은 지금 대한민국 최고 부촌이라는 강남, 서초, 송파, 전역으로 마치 걷잡을 수 없는 상불처럼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앞둔 낡은 아파트만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막 입주를 시작한 삐까뻔쩍한 최고급 신축 아파트들조차 이 거대한 하락의 파도를 피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현장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최고급 신축 아파트 청담 느엘의 상황을 보십시오. 34평형 최고가가 무려 67억 8천만 원까지 치솟았던 곳입니다. 70억 원을 눈앞에 두었다며 환호하던 곳이지만 지금 실거래가는 54억 원까지 추락했습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만 14억 원이 폭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시장에 남아있는 매물들의 호가입니다. 현재 저층 매물의 경우 50억 원 턱걸이까지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최고가 대비 무려 18억 원이 증발한 것입니다. 매수세가 완전히 실종된 지금 시장의 공포 분위기를 고려하면 머지않아 40억 원대 헐값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그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서초구의 상황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서초동의 새로운 대장주로 꼽히는 신축 아파트 메이플자이를 보십시오. 33평형이 56억 5천만 원까지 거래되면서 조만간 60억 원 돌파가 확실하다며 장담하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의 현실은 너무나도 참혹합니다. 60억 원은커녕 굳건해 보이던 50억 원 선이 허망하게 붕괴되었고 40억 원 선마저 위협받더니 지금은 39억 5천만 원짜리 매물까지 등장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56억 원이 넘던 강남의 최고급 신축 아파트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17억 원이나 대폭락해서 30억 원대 아파트로 주저앉을 수 있단 말입니까? 10억 원 이상 가격을 낮춰서 던지는 고층 매물들이 수두룩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합니다. 송파구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잠실 지역의 배단지 신축 아파트들 역시 줄줄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잠실 르엘과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34평형은 최고 48억 원에서 46억 원까지 거래가 되었던 곳입니다. 50억 원 시대를 열겠다며 기세 등등했지만 지금 실거래가는 41억 원까지 주저앉았습니다. 7억 원에서 8억 원이 순식간에 공중으로 날아간 것입니다. 단지 내 중층 매물 호가는 이미 38억 원까지 떨어졌고 저층 매물들은 조만간 30억 원 초반대까지 밀려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할 것 없이 재건축이든 신축이든 구축이든 가리지 않고 그야말로 모든 아파트의 가격이 도미노처럼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한강벨트의 진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과연 바닥일까요? 10억 원, 20억 원씩 떨어졌으니 지금 당장 빚을 내서라도 뛰어들어가서 급매물을 주워 담아야 할 절호의 기회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가격 하락은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자산 붕괴의 전조 증상에 불과합니다. 진짜 지옥문은 아직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시장의 네모칸 흐름을 정확하게 읽으셔야 합니다. 지금 수십억 원을 손해보면서까지 집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은 시장의 끔찍한 위기를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직감하고 살기 위해 탈출하는 선발대일 뿐입니다. 진짜 대규모 패닉셀링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엄청난 숫자가 적힌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고지서가 각 가정의 우편함에 꽂히기 시작할 때 시장은 진정한 공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매년 3천만 원, 5천만 원씩 내야 하는 징벌적 세금 고지서를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안간힘을 쓰던 1주택 실거주자들마저 결국 하얀 수건을 던지고 항복선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앞서 말씀드린 법인 소유 고가주택들에 대한 국세청의 저인망식 세무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무리하게 갭 투자를 했던 사람들의 전세대출 상환 만기가 연말부터 줄줄이 도래하기 시작하면 시장에는 그야말로 피바람이 불 것입니다. 엄청난 은행 빚을 갚지 못해 경매시장으로 쫓겨나는 강남 아파트들이 속출할 것이고 세금을 낼 돈이 없어 눈물을 머금고 반토막난 가격에 집을 던지는 투매 현상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십 년간 빚으로 팽창해온 탐욕의 거품이 터지는 전형적인 과정입니다. 떨어지는 칼날은 절대 맨손으로 잡는 것이 아닙니다. 고점 대비 10억 원이 떨어졌다고 싸 보인다고 성급하게 시장에 뛰어들었다가는 그 날카로운 칼날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30억 원짜리 아파트가 20억 원이 되었다고 해서 그곳이 바닥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 아파트의 거품이 완전히 빠진 진짜 가치가 10억 원이라면 지금의 20억 원 역시 아직 절반이나 거품이 잔뜩 끼어 있는 대단히 위험한 가격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모래성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역사적인 붕괴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과거처럼 집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다시 빚을 내게 해주고 세금을 깎아주면서 아파트 값을 띄워줄 것이라는 헛된 환상에서 이제는 완벽하게 깨어나야 합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투기를 잡겠다는 징벌적 세금 제도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으며 시한폭탄 같은 가계부채 때문에 돈줄은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수요는 완벽하게 증발했는데 세금과 대출 상환 압박에 못 이겨 쏟아져 나오는 매물은 갈수록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집값은 앞으로 더 깊고 더 참혹하게 추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함정에 빠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시장 참여자들이 취해야 할 가장 현명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철저하게 관망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현금이 왕인 시대입니다. 어설프게 바닥을 예측하고 섣불리 뛰어들 시기가 절대 아닙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강남의 고가 아파트들이 세금 폭탄과 대출 규제라는 양날의 검에 맞아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이 거대한 모래성의 붕괴를 그저 냉정하게 밖에서 지켜보셔야 합니다. 진짜 기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살인적인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고 끝내 버티지 못한 사람들과 벼랑 끝에 몰린 법인들의 급매물이 경매 시장에까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면서 시장에 엄청난 곡소리가 진동할 때 그때가 비로소 시장의 바닥을 논할 수 있는 진정한 매수 타이밍이 될 것입니다. 절대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시장의 공포가 최고조에 달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은 이제 끝났다며 미련 없이 떠나려고 아우성칠 때 그때 조용히 현금을 쥐고 진정한 헐값 매물을 골라 담으시면 됩니다. 그때까지는 여러분의 피 같은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며 때를 기다리는 것이 최고의 투자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와 관련한 중요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린 모든 내용과 시장 전망은 현재의 거시경제 상황과 정부의 정책 흐름, 그리고 현장에서 확인되는 객관적인 실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심층적인 분석 결과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예상치 못한 수많은 변수에 의해 언제든 출렁일 수 있는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에서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자산 투자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과
그 결과에 따른 모든 법적, 경제적 책임은 오롯이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시장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강남 아파트 시장의 이 거대한 하락장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시장의 방향을 바꿀 새로운 변곡점이 언제쯤 나타날지 앞으로도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분석하여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